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파티마 알사우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석유재벌의 딸로 태어나 황금세장 속에서 살던 제가 한국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을 경험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 통의 결혼 통보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날 아침, 아버지의 단호한 선언은 제게 두 가지 선택지를 남겼습니다. 순응할 것인가, 아니면 도전할 것인가. 마침내 내린 결단이 어떻게 저를 한국으로 이끌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저는 그저 자유를 꿈꿨을 뿐인데, 서울 캠퍼스의 그 작은 공간에서 시작된 소소한 대화가 어떻게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는지 모릅니다. 두 문화의 충돌, 가문의 격렬한 반대, 그리고 모든 것을 걸어야 했던 결정적 순간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간 제 이야기는 단순한 국제연애가 아닙니다. 4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무릎 꿇고 새날을 버틴 그 사람의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 그리고 200억이라는 불가능한 목표 앞에서 우리가 증명해낸 것들. 사우디 왕족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가 왜 한국의 그곳에서 운명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진실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석유재벌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파티마 알사우드라는 이름으로 살았죠. 화려한 궁전 같은 저택, 수십 명의 하인들, 원하는 건 뭐든 살 수 있는 부.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저는 숨막히는 갑갑함을 느꼈어요. 파티마, 내 결혼 상대가 정해졌다. 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하던 중이었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덤덤하게 말씀하셨어요. 알라하브 가문의 왕자와 약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두 가문의 합병을 위한 중요한 계약이니 거절은 불가능하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상대는 48세의 유부남 왕자라고 했죠. 이미 두 명의 부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제 심장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저는 겨우 22살이었습니다. 침실로 돌아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이게 제 운명일까요? 황금세장 속에서 또 다른 세상으로 옮겨가는 것. 눈물을 닦으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때 제가 유일하게 의지하던 것은 한국 드라마였어요. 도깨비, 사랑의 불시착 같은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독학했죠.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들은 제가 상상하던 이상형이었습니다. 다정하고 로맨틱하고 여자를 존중해주는 모습에 마음이 설레었죠.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운명을 바꿔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어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결혼 전에 서울대학교 M형을 공부하고 싶어요. 비즈니스 감각을 키워 가문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처음엔 즉각 거절하셨어요. 하지만 가문의 사업 확장을 위한 유학이라는 명목으로 여러 자료들을 준비해 진지하게 설득했습니다. 구글 번역기의 도움을 받아 서울대 MBA 과정에 몰래 지원했고 합격 통지서까지 받아놓은 상태였어요. 1년만 허락해주세요. 한국은 중동시장에서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제가 그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수십 번의 설득 끝에 아버지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1년. 그 이상은 안 된다. 그리고 항상 경호원이 따라다닐 것이다. 그날 밤 처음으로 자유를 맛보는 기분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국, 그곳에서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상상도 못했죠. 한국에 도착한 첫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드라마에서만 보던 남산타워, 한강, 그리고 빽빽하게 들어선 아파트들.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경호원 2명과 함께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짐을 풀었죠. 다음 날부터 서울대학교 MBA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캠퍼스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아름다웠어요.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현대적인 건물들이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수업은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하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경호원들은 수업 시간엔 멀리서 지켜보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날은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했어요. 배가 고파 잠시 나갔다가 학교 앞 편의점을 발견했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밝은 조명과 정돈된 진열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 민준 씨를 만났어요. 어서 오세요. 카운터에서 민준 씨가 환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파란 앞치마를 입은 그의 모습이 첫눈에 인상적이었어요. 드라마에서 보던 한국 남자처럼 깔끔한 외모에 지친 듯 보였지만 그래도 친절한 미소가 있었죠. 먹을 만한 거 있을까요? 어색한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잠시 제 억양을 듣더니 영어로 대답했어요. Are you looking for something to eat? 먹을 거 찾으세요? 그리고 다시 한국어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라면 어떠세요? 한국의 대표 음식이에요.
라면. 드라마에서 자주 보던 음식이었죠. 궁금했어요. 민준 씨는 진열대로 가서 검은색 패키지의 라면을 꺼냈습니다. 신라면 블랙. 외국인들도 많이 좋아해요. 맵지만 맛있습니다.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 씨는 라면을 끓여주겠다고 했죠. 그의 섬세한 손길로 라면을 끓이는 모습을 유리창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몇 분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그릇을 저에게 건넸어요. 조심하세요. 뜨거워요. 그리고 할랄 음식 드시나요? 이건 소고기 맛이라 괜찮을 거예요. 할랄 음식을 배려해준 그의 말에 놀랐습니다. 서울에서 할랄을 아는 사람을 만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민준 씨의 그 한마디에 가슴이 따뜻해졌죠.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여기 외국인 학생들 많이 와요. 무슬림 친구들도 있고요. 테이블에 앉아 조심스럽게 라면을 한 입 먹었습니다. 매웠지만 정말 맛있었어요. 민준 씨는 카운터로 돌아갔지만 가끔 제가 잘 먹고 있는지 살펴보는 모습이 귀여웠죠. 그 후로 거의 매일 그 편의점에 갔습니다. 처음엔 라면을 먹기 위해서였지만 점점 민준 씨를 보기 위해서였어요. 민준 씨는 항상 반갑게 맞아주었고 한국 음식이나 문화에 대해 이것저것 알려주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4학년이라는 것도 알게 됐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업을 병행하는 그의 성실함이 존경스러웠어요. 어느 날 비가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편의점에 들어섰을 때 민준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우산 없으세요? 많이 맞았네요. 감기 걸리겠어요. 그날 처음으로 민준 씨에게 제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냥 파티마라고요. 중동에서 왔다는 것만 말했죠. 더 이상의 정보는 감출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누군지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변할 테니까요. 매일 편의점에 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경호원들은 처음엔 의아했지만 학교 근처에서 안전하게 식사를 한다는 이유로 설득했어요. 그들은 항상 멀리서 지켜보았죠. 다행히 민준 씨는 그들이 제 경호원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민준 씨가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파티마 씨,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같이 남산타워 구경 가실래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민준 씨와 편의점 밖에서 만날 기회였어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좋아요. 경호원들을 설득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도 따라오기로 했지만 멀리서 감시만 하도록 부탁했어요. 그렇게 민준 씨와의 첫 데이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민준 씨는 각 건물과 지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점점 더 그에게 빠져들고 있다는 걸 느꼈죠. 저기 보이는 건 강남이에요. 그리고 저쪽이 한강. 그의 설명보다 가로등 불빛에 반짝이는 그의 눈동자가 더 아름다웠습니다. 민준 씨의 손이 우연히 제 손에 닿았을 때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데이트는 점점 빈번해졌습니다. 경복궁, 광화문, 인사동, 서울 곳곳을 함께 다녔어요. 민준 씨는 한국 문화를 알려주는 가이드였고 저는 호기심 많은 여행자였죠. 하지만 점점 죄책감이 커졌습니다. 민준 씨에게 제 진짜 정체를 숨기고 있었으니까요. 민준 씨, 사실 할 말이 있어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석 달 동안 쌓아온 관계가 무너질까 두려웠지만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알사우드 가문의 딸이에요. 아버지는 세계적인 석유 재벌이고 저는 사실 약혼자가 있어요. 정략 결혼으로 정해진. 말을 마치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충격과 배신감이 그의 눈에 비쳤죠.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민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슬픔이 묻어났죠. 말하고 싶었어요. 정말로. 하지만 두려웠어요. 당신이 나를 다르게 볼까봐. 부자 아랍 공주가 아닌 그냥 파티마로 봐주는 게 좋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민준 씨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천천히 손을 뻗어 제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놀랐어.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건 파티마라는 사람이에요. 당신의 배경이나 가문이 아니라. 그 순간 제 심장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우리는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요. 민준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도 계속 좋아하고 싶어요. 우리 관계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어요. 누군가 내 신분이나 부가 아닌 그냥 나 자체를 좋아해준다는 것. 민준 씨의 품에 안겨 울었죠.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졌어요. 비밀을 공유하니 오히려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제가 처한 상황을 이해해 주었고 언제나 제 곁에 있어 주었어요. 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항상 저를 따라다녔죠.
아버지의 1년 약속,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약혼자. 현실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의 가을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단풍으로 물든 나무들, 선선한 바람, 그리고 민준 씨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어요. 수업을 마치고 도서관에서 나왔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우산도 없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 제 머리 위로 우산을 씌워주었어요. 비 많이 맞았네요. 민준 씨였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우연히 저를 발견한 거였어요. 그의 얼굴은 얼마나 가까웠는지 그의 숨결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감사해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죠. 빗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준 씨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우리의 첫 키스가 이루어졌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떨리는 그 키스는 제 인생에서 가장 마법 같은 순간이었어요. 비가 우리 주변에 쏟아지는데도 제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파티마, 사랑해요. 민준 씨의 고백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적인 말로 표현한 적은 없었어요. 나도 사랑해요. 민준 씨, 그날 밤 민준 씨의 작은 원룸으로 갔습니다. 경호원들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그의 공간은 좁았지만 아늑했습니다. 책장에는 경영학 책들이 가득했고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어머니와 여동생이에요. 지방에 계세요. 민준 씨는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가족에 대한 사랑이 느껴졌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죠. 그래서 민준 씨가 가장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민준 씨가 작은 컵케이크에 초를 꽂아 깜짝 선물해줬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지난번에 당신 여권을 잠깐 봤어요. 생일이 기억나더라고요. 감동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세심한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초를 불고 소원을 빌었죠. 민준 씨와 영원히 함께하게 해주세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너무나 다정했어요. 끊임없이 제 상태를 확인하며 제 감정과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었죠. 괜찮아요. 아프면 말해요. 그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민준 씨는 제 문화적 배경을 존중해 주었고 제가 처음이라는 사실에 더욱 조심스러웠어요. 그의 따뜻한 품에 안겨 이 사람이야말로 제가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 씨의 팔에 안겨 눈을 떴어요. 그는 이미 깨어 있었고 제 얼굴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잘 잤어요? 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밤이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우리를 비췄습니다. 그 순간 느낀 평화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이것이 진짜 사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핸드폰에 아버지로부터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학기가 끝나면 즉시 귀국하라. 그리고 약혼식 날짜가 정해졌다는 내용이었죠. 민준 씨에게 보여주진 않았지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컸어요. 가문의 기대, 아버지의 명령.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날 결심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민준 씨와의 사랑을 지키겠다고요. 한국에서의 학기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버지의 압박은 더 심해졌어요. 매일 전화로 귀국을 재촉했죠. 결국 피할 수 없는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민준 씨, 아버지가 오라비와 삼촌을 보냈어요. 내일 도착한대요. 카페에서 민준 씨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우리 둘 다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괜찮아요. 함께 해결해 보자고요. 민준 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느껴졌지만 그의 눈에 비친 불안감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제 가족의 힘과 영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음 날 오라비아산과 삼촌 파이살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강남의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오라비의 차가운 눈빛이 저를 맞이했죠. 파티마, 아버지께서 매우 실망하셨다. 즉시 귀국해야 한다. 삼촌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내 약혼자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장난은 이제 그만둬라. 그들은 제 관계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경호원들이 모든 것을 보고했던 겁니다. 가슴이 무너졌죠. 돌아갈 수 없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오라비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편의점 알바생이라고?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지 마라. 삼촌이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남자에게 얼마면 되겠니? 말해보라. 우리가 해결해주마.
그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들은 민준 씨의 진심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 감정을 무시하고 민준 씨를 모욕하는 말이었죠. 민준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결국 그날 저녁 민준 씨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말과 함께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민준 씨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깔끔하게 차려입은 그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저를 보자 환하게 웃어주었죠. 괜찮아요. 함께하면 돼요. 그의 속삭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오라비와 삼촌이 차가운 눈빛으로 민준 씨를 훑어봤어. 오랜 침묵 끝에 삼촌이 말을 꺼냈습니다. 젊은이, 당신이 파티마와 교제 중이라고 들었소. 알다시피 그녀는 사우디 최고 가문의 딸이고 이미 약혼자가 있소. 당신에게 제안하겠소. 5억 원을 드리겠소. 파티마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민준 씨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충격이 스쳤지만 곧 차분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만 파티마를 사랑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그렇죠. 오라비가 화를 참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건방진 놈, 내가 뭘 안다고. 민준 씨는 침착하게 계속 말했어요. 파티마의 행복을 진심으로 원하신다면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주세요. 제가 부족하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파티마를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 제 모든 것을 바쳐서요. 오라비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파티마에게 뭘 해줄 수 있다고. 그녀는 궁전 같은 집에서 살았어. 하인들이 시중들던 공주였다고. 민준 씨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제가 지키겠습니다. 파티마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물질적인 것들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걸 파티마에게 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민준 씨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결의를 보았습니다. 가난한 한국 대학생이지만 그 어떤 왕자보다 당당했어요. 제 마음은 이미 그에게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오라비와 삼촌은 결국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마지막 경고와 함께요. 3일 안에 귀국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직접 오실 거지라고.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민준 씨와의 미래를 선택하기로요. 감사해요. 민준 씨.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서. 민준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이겨낼 거예요. 약속할게요. 그날 밤 민준 씨의 작은 원룸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함께라면 가능하다고 믿었어요. 오라비와 삼촌이 떠난 후 민준 씨는 놀라운 결심을 했습니다. 파티마, 사우디로 가야겠어요. 당신 아버지를 직접 만나 설득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외국인, 특히 무슬림이 아닌 사람에게 쉬운 곳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아버지의 성격을 생각하면 매우 위험한 도전이었죠.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아버지는 당신을 해칠지도 몰라요. 하지만 민준 씨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즉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아랍어 기초, 이슬람 문화, 사우디의 관습까지. 하루 종일 도서관에 앉아 책을 읽고 밤에는 온라인 강의를 들었죠.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것은 꾸란을 암송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하려면 당신의 문화를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해요. 민준 씨의 그 진심 어린 노력에 감동했습니다. 한 달 후 민준 씨는 드디어 준비가 됐다고 했어요. 제가 떠난 지 일주일 후 그는 단신으로 사우디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리야드 공항에 도착한 민준 씨는 택시를 타고 저희 집으로 향했어요. 저는 그때 집에 감금된 상태였습니다. 약혼식 준비를 위해 외출도 금지됐었죠.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던 중 우리 집 대문 앞에 서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어요. 민준 씨였습니다. 그는 우리 집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4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저 기다렸습니다. 경호원들이 그를 쫓아내려 했지만 그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첫날이 지나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민준 씨는 물 한 모금만 마시며 그 자리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그 끈기에 호기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마침내 셋째 날 저녁, 아버지는 민준 씨를 안으로 들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민준 씨는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강렬했어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그는 아랍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살라무 알라이쿰, 알사우드 회장님. 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한국인이 아랍어로 인사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 다음 민준 씨는 꾸란 몇 구절을 암송했습니다. 한 달 동안 밤낮으로 연습한 덕분에 발음이 꽤 정확했어요. 당신의 딸,
파티마를 사랑합니다. 그녀의 행복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민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자네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네. 하지만 우리 파티마에게 무엇을 줄 수 있지? 자네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 민준 씨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심과 존경, 그리고 끝없는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물질적인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얻을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는 자신의 계획을 말했어요. 한국과 사우디를 잇는 비즈니스를 시작할 것이며 파티마와 함께 양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요. 준비해온 사업 계획서를 아버지에게 보여드렸죠. 아버지는 그 계획서를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마침내 결정을 내렸죠. 한 달, 자네에게 한 달의 시간을 주겠네. 우리 집에 머물면서 이슬람 문화를 배우고 사업 계획을 더 구체화해보게. 그 후에 다시 판단하지. 놀라운 결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어준 것은 기적이나 다르어요. 민준 씨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렇게 민준 씨의 사우디 생활이 시작됐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슬람 기도를 배우고 아랍어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가문의 비즈니스에 대해 공부하며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냈죠. 중동에 수출할 수 있는 한국 제품들, 사우디에 소개할 수 있는 한국 문화까지. 한 달이 지나고 아버지는 민준 씨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선언을 했어요. 자네의 진심이 느껴지네. 조건부로 허락하겠네. 결혼 후 5년 안에 내가 투자한 자금을 상환하고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보여주게. 그렇지 못하면 나머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민준 씨에게 기회를 주는 동시에 시험도 하시는 거였어요. 민준 씨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결혼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민준 씨의 진심과 끈기로 이루어진 순간이었어요. 결혼 준비는 양국의 문화를 존중하며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식은 서울에서, 두 번째는 리야드에서 열기로 했어요. 처음으로 두 집안이 만나는 자리였기에 긴장됐지만 민준 씨의 가족은 놀라울 정도로 이해심이 많았습니다. 민준 씨의 어머니는 처음엔 놀라셨지만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우리 아들이 행복하다면 저도 행복합니다. 파티마 씨,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민준 씨의 여동생 미나는 처음부터 저를 친자매처럼 대해줬어요. 문화적 차이가 있었지만 그들의 따뜻함이 모든 벽을 허물었습니다. 서울에서의 결혼식은 경복궁 근처 한옥에서 열렸어요.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한복을 입었습니다. 붉은색 치마와 녹색 저고리가 어우러진 한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화려한 머리 장식과 함께 거울을 보니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완전 동양의 여신이네요. 민준 씨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도 푸른색 한복을 차려입고 있었죠. 전통적인 혼례 절차에 따라 우리는 서로에게 절을 하고 잔을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오라비와 삼촌이 참석해 우리를 축하해 주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아직 의구심이 있었지만 적어도 자리에 함께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 리야드에서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사우디 전통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공간이 분리되었습니다. 화려한 궁전 같은 결혼식장, 수백 명의 하객들, 민준 씨의 가족에게는 다소 압도적인 경험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며 모든 절차에 참여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강남의 300억 원짜리 펜트하우스였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정중히 거절했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저희는 스스로의 힘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5년 안에 투자금을 상환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처음으로 존경의 빛이 스쳤어요. 민준 씨의 자립심과 의지를 인정하신 듯했습니다. 대신 아버지는 사업 자금으로 200억 원을 투자해 주셨어요. 완전한 선물이 아니라 상환해야 할 투자금이었죠. 그래서 민준 씨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서울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새 출발을 했어요. 펜트하우스를 거절하고 보통의 신혼부부처럼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민준 씨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사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MBA 과정을 마치고 함께 사업을 시작했어요. 우리의 첫 밤, 민준 씨는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손수 만든 작은 나무 상자였어요. 열어보니 2개의 반지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문화가 만나는 곳. 이걸 보면서 항상 기억하자고요.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그 다름이 우리를 더 특별하게 만든다는 것을. 반지에는 한글과 아랍어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 순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우리의 사랑이 더욱 빛나게 느껴졌습니다. 결혼 후 3달, 우리는 드디어
코리아라비아 브릿지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나아가 중동 전체를 연결하는 비즈니스 브릿지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어요. 처음에는 할랄 인증 컨설팅으로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중동 시장에 진출할 때 필요한 할랄 인증을 돕는 일이었죠. 첫 계약은 작은 화장품 회사와 맺었어요. 5억 원짜리 계약이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며 그들의 제품이 중동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민준 씨는 한국 기업을 담당하고 저는 사우디 바이어들과 소통했습니다. 우리의 강점은 양쪽 문화를 모두 이해한다는 점이었어요. 파티마, 이 계약만 성공하면 다른 기업들도 우리를 찾아올 거야. 민준 씨의 말대로 첫 계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한국의 뷰티 제품, 식품, 전자제품 회사들이 우리를 찾아왔어요. 첫 해 매출 20억, 순이익 5억을 달성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의미 있는 성과였어요. 두 번째 해에는 사업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한류 콘텐츠를 중동에 소개하는 문화사업까지 시작했어요. K-팝을 사우디와 UAE에 소개하는 행사를 열었죠. 처음에는 반응이 조심스러웠지만 점차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의 나라가 내 인생을 바꿨어요. 이제는 내가 당신의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사업이 번창하는 동안 우리의 가정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결혼 2년 차, 저는 첫 아이를 가졌어요. 임신 소식에 민준 씨는 눈물을 흘렸죠. 파티마, 고마워요.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 두 집안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도 처음으로 서울을 방문해 손녀를 안아주셨어요. 그때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비로소 우리의 선택을 인정해 주신 것 같았어요.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내 결정이 옳았던 것 같구나. 아이의 이름은 노라로 지었습니다. 아랍어로 빛이라는 의미예요. 우리 삶에 새로운 빛을 가져다 준 아이였으니까요. 노라는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물려받았습니다. 민준 씨의 부드러운 눈매와 제 도톰한 입술이 어우러진 예쁜 아이였어요. 회사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3년 차에 매출 50억, 4년 차에는 100억을 돌파했어요. 직원도 5명에서 30명으로 늘었죠. 한국과 중동의 젊은이들이 함께 일하며 서로의 문화를 배우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파티마, 우리가 꿈꿨던 것보다 더 잘 되고 있어요. 아버님께 약속한 5년 내 200억 상환도 가능할 것 같아요. 민준 씨의 말처럼 우리는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 사업상 위기도 여러 번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함께 극복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 다름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냈어요. 사업 5년 차, 우리는 드디어 아버지께 투자금 200억을 모두 상환했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처음으로 민준 씨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어요. 자네는 진정한 사업가군. 내 딸의 남편으로 부족함이 없어. 그 말에 민준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5년간의 노력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서울과 리야드를 오가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도 태어났고 회사는 연매출 300억을 바라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이야기를 현대판 동화라고 부릅니다. 사우디 공주와 한국 편의점 알바생의 사랑 이야기라고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그저 진실한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일 뿐입니다. 문화와 배경, 종교의 차이를 넘어 진정한 사랑과 존중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죠. 민준 씨와 저는 종종 서울대 근처 그 편의점을 지나갑니다. 그곳에서 시작된 우리의 여정을 떠올리며 감사함을 느끼죠. 때로는 그곳에 들러 신라면, 블랙을 함께 먹기도 합니다. 파티마, 후회하지 않아요? 민준 씨가 가끔 묻습니다. 제 대답은 언제나 같아요.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어요.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두 문화의 아름다운 만남,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사랑과 성장의 이야기로요.